네, 25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모닝데일리 시작할게요. 먼저 주가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단 국내장은 약보합,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었습니다. 아시아장 보합권 흐름 보였고요. 중국은 좀 여전히 AI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계속 하는 모습이네요. 홍콩 항생 한 2% 정도 크게 올랐고요. 상해도 한 0.56% 올랐습니다. 일본은 좀 강보합권이었고 국내장은 살짝 약보합이었는데 코스닥이 0.9% 크게 올랐습니다. 좀 완전 다른 모습 보였는데 좀 업종의 차이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도 지난주 어제 장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관세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느냐의 문제인데 계속 이걸로 좀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관세는 결국 우리가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알고 있는 위험. 결국 알고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관세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 끊임없이 계속 관세 노이즈가 나오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이제 들쓰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선반영을 다 해버리는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은 그렇고 이제 뭐 종목 단위라든가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겠죠. 또는 대상 국가라든가요. 이제 시장은 다시 좀 AI나 뭐 이런 쪽으로 모멘텀을 다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쪽 보실게요. 주식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원자재는 뭐 직접적으로 일단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 좀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WTI 어제 2% 원유 크게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가 많이 상승을 했네요. 일단 천연가스 미국장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 쪽은 좀 다른 얘기죠. 유럽은 공급 부족, 저장량 부족 이런 얘기가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뭐 한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 1.6%, 금이 상승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좀 위험자산 선호 또는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금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데이터를 좀 봐야겠는데 금이 한동안 또 쭉 오르던 배경에는 중국 중앙회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측면에서 금 보유량을 좀 크게 늘렸거든요. 이게 좀 한동안 또 멈췄다가 이게 또 다시 재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갈등이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면서 중국에서 외환보유고 차원에서 요즘 다변화,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금 가격이 내려오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다른 수급 요인이 작용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구리나 뭐 이런 쪽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관세 영향이 좀 크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철금속 어제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에 대한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이번 상호 관세 이런 것도 타겟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자재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 타겟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비철금속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음으로 한시장 보실게요. 원달러 환율 좀 관세 영향 좀 덜 받았죠? 이게 관세가 이제 무역자 감소로 인해서 달러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원화 약세 이렇게 가는 게 원래 관세가 환시장에 미치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한 발 더 나와서 원화가 약세되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고 그에 따라서 환율이 좀 회복하는 모멘텀을 얻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뭐
한 발 더 나가버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좀 기적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1451원 좀 양호한 수준 지켰고요. 사실 저 위에 있던 게 조금 좀 많이 갔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 강해지는 게 아니면은 원달러율이 거기까지 쭉쭉 다시 또 올라갈 일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달러화는 어제는 좀 보합권, 강보합권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8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8포인트를 좀 유지를 일단 해가는 107포인트로 쉽게 안 내려오네요. 일단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거 이제 또 엔화죠. 엔화가 쭉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어제는 잠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엔캐리 청산 얘기가 나오는데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작년 8월 그 주식이 한번 크게 하락하고 금리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날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엔캐리 청산하고 그리고 엔캐리 청산으로 갖고 있던 주식들 다 던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빠르게 일어나면서 좀 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강력한 모습은 안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엔화가 쭉쭉 계속 강해지면 점진적으로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환율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했던 부분들 또는 뭐 위험자산 또는 고금리 채권에 투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결국 그렇게 되면 이건 위험자산 조정 트리거로 또는 위험자산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리 보실게요. 우리나라 금리 강세를 보였죠. 고용지표 나오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나오고 했는데 국내장 금리는 그래도 잘 버텼어요. 국고 3년은 1.3bp 하락한 2.6%, 국고 10년도 뭐 0.3bp 정도 소폭이지만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장 크게 올랐었죠. 미국장 크게 올랐었는데 금리가 크게 올랐었는데 우리나라 금리 빠졌어요. 지난 금요일에 먼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빠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서 이런 부분들, 고용지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한 선견지명에 있는 국내 금리장, 채권시장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다. 우리나라 빼고 아시아장은 채권금리가 올랐습니다. 미국, 일본 국채 1.4bp, 호주 국채 4.4bp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나라 시장 대단하네요. 미국장은 좀 일단 스프레드 축소를 좀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금리 스프레드 축소가 좀 되돌려졌고요. 2년 금리는 한 1.5bp 정도 빠진 와중에 10년 금리는 0.7bp 금리를 이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관세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또 발표가 됐거든요. 미시간 대학은 좀 다른 결과였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3년 뭐 이런 1년 이런 부분 기대 인플레이션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경기 지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기 지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연준 기대 인플레이션 3%로 전월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년 기준으로. 5년은 좀 올랐어요. 5년은 한 0.3%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랐는데 1년은 그대로였습니다. 전일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직전치 3.3% 대비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제 좀
이유를 좀 뭐 찾아봐야 하겠지만 이제 관세에 대한 그 민감도를 미시건 지역에서 좀 높게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조금 되돌리는 모습, 그리고 시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한숨 놓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 경기 지표는 좀 나올 것이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사실 경기 지표는 월 말, 그리고 월 초, 그리고 이렇게 있고, 중반에는 이제 간간히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나올,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이번 주에 나올 미국 CPI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부동산이 나오고, 소매 판매, 부동산 이렇게 나오는 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주가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 경기 지표라든가 또는 뭐 PMI,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중요한 지표들은 좀 소화해 나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경기 지표는 좀 잠시 쉬어가는 모드 되면서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지표에서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하고 포커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경기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좀 쉬어가는 때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줄줄이 등판을 하네요. 파월 연준 의장, 해메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보먼 연준이사,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준 위원들 스탠스가 지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좀 주목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다른 분이 한 분 나오시네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오전인가 이렇게 오늘 밤인지 내일 오전인지 조금 시간은 헷갈리는데 네, 그건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마 연준 의장의 질문이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관세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 의장이 대답을 할 텐데, 지난 그 FMC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일단 관망하는 모습 좀 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좀 그런 스탠스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을 좀 할 것 같아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한번 질문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좀 대단히 궁금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스탠스를 가져갈지, 이게 일단 FMC에서의 스탠스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지 좀 궁금하네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까 주식시장 코멘트 할 때 말씀드렸듯이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다른 좀 더 과감한, 좀 더 충격적인 관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관세를 좀 소화해 나가는 모습, 이 시장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멘텀들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건 키는 그 유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유가가 좀 올랐거든요. 관세 영향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일각 시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이제 공급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국제적인 부분들이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공급을 어떻게 내가느냐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펙을 좀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기조다, 이거는 뭐 좀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가는 좀 내려오는 방향이 전반적인 기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업종이 좀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어제 자동차 이런 쪽, 운송장비 이런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반대로 이제 뭐 엔터, 게임 뭐 이런 쪽 그 소프트웨어
쪽 어떤 다른 영역들, 기존의 시장에 끌고 오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들이 좀 주목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아마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나타난 것처럼 또 코스닥이 또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부터 방향이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업종별의 전환되는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국내장에서는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